오늘 리뷰는 바로 HG 유시 크시 건담 기동전사 건담 성광야사웨이 키르케 마녀. 이름에 버전 같은 게 안 붙더라고요. 그냥 괄호 치고 키르케 마녀 괄호 닫고 이거더라고요. 뭐 아무튼 오래간만에 크시 건담입니다. 극장판이 개봉하면서 추가 파츠를 몇 개 더 추가한 런너로 치면 5장 더 추가됐나? 그런 크시 건담이 발매됐습니다. 2026년 4월 25일 발매 시작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7,000엔, 국내에서는 84,000원입니다. 맨 처음 나왔던 게 6,000엔이었던 거 생각하면 1,000엔 정도가 올랐어요. 근데 그만큼 파츠도 좀 추가가 되어 있긴 하니까 뭐 나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일반 크시 건담으로도 만들 수 있고 키르케 마녀 버전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럽니다. 자, 그럼 조립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구성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은 언제나 그렇듯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이번에도 스티커 사용하는 부분은 똑같죠. 애초에 키트 자체가 똑같으니까 뭐 눈이나 아니면은 발, 뭐 어깨 뒤쪽, 다리 옆부분 막 이런 부분들 사용을 하고 있죠. 여기 뒤쪽에 날개 부분에도 노란 색깔 쓰고 실드 안쪽에 스티커 붙이는 것도 똑같고 실드에 들어가는 스티커도 똑같이 들어있다. 그리고 정크가 남는데요. 정크가 이렇게 빠밤 사이드 스커트 한 개와 빔 라이플 외장 파츠가 남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는 이 오른쪽 사이드 스커트가 이번에 바뀌었거든요. 그 라이플 수납을 위한 기믹이 추가되면서 이게 바뀐 거고 원래 이렇게 속이 비어있단 말이죠. 빔 라이플도 키르케 마녀 버전은 빔 라이플 배럴 홀더라는 걸로 또 바뀌면서 이 외장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속 알맹이는 뭐 다 그대로 쓰기 때문에 정말 외장만 남는 거죠. 그리고 조립은 건담 페이스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택 조립이다 보니까 아예 이 키르케 마녀 쪽에 추가된 파츠들로만 이렇게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교체용 손은 총 4종입니다. 기본 편손은 제가 조립을 해놨고요. 그리고 역시 기존에 들어있던 라이플 손, 이제 오른손만 들어있고 무장손이 또 한 세트. 근데 무장손이랑 라이플 손이랑 차이가 거의 없어 보이는데 이 검지 손가락이 튀어나와 있냐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 있냐 차이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와 있으면 라이플 손인 거고요. 나머지 이렇게 기본 무장손, 이거는 이제 빔사벨용이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키르케 마녀에서 새로 추가된 것이 이것 편손인데 서브 머니퓰레이터가 장착되어 있는 신규 편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가만 보면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크시의 편손인데 손바닥에 뭔가 프레임이 하나 더 있죠. 이게 서브 머니퓰레이터입니다. 크시는 유니버셜 규격의 라이플이나 무장이나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걸 사용하기 위한 추가 머니퓰레이터, 그래서 서브 머니퓰레이터인 거죠. 아마 전투 중에 뭐 탄이 다 떨어졌다, 에너지가 떨어졌다 그러면은 적의 무장을 손에 쥐고 쓰려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달아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바뀐 게 이것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도 연결이 일반 고정 핀 같은 게 아니라 볼 조인트로 바뀌어가지고요. 그리고 나름 좀 이렇게 가동도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 역시 들어가 있고요. 플라이트 폼으로 변형할 때 사용을 할 날개 교체용 조인트입니다. 그리고 빔 파츠는 긴 거 2개, 짧은 거 2개, 이제 한 세트씩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것! 기존 크시 건담의 페이스! 선택 조립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 크시 머리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눈 스티커까지 그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본 크시 형태를 만들래! 그러면 이걸로 조립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드! 인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건 이제 데미지 버전 실드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밌는 점은 일반 크시 건담의 실드로 선택 조립한다는 겁니다. 요 안쪽에 있는 프레임 부분을 이쪽으로 옮기기만 하면은 교체 끝이에요. 뭐 이 프레임이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조립한 뒤에도 뭐 교체하는데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아무래도 키르케 마녀 버전이니까 요 데미지 버전으로 조립을 한 거죠. 선택 조립이다 보니까 실드에 쓰이던 이 스티커도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드 보면은 일단은 데미지 버전이다 보니까 이쪽이 회색으로 파츠 분할로 이 데미지 입은 부분을 표현을 했더라고요. 주변에 막 파편이 막 튀고 박히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부분들도 표현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는 좀 흰색은 먹성을 좀 넣어봤고요. 이 끝부분은 기본적으로 똑같거든요. 기존 거랑 디테일도 그렇고 이 안쪽은 프레임에서 이어지는 거라 스티커 부착해 놓은 것도 똑같고요. 이 내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프레임도 같은 파츠 쓰는 거니까 똑같겠죠, 여기까지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데미지 파츠 뒤쪽이 너무 골다공증이더라고요. 구멍이 뻥 뚫려 있어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팔에 장착하는 장착용 조인트가 두 가지 타입입니다. 이 키르키의 마녀에서 새로 추가된 조인트인데요. 이게 원래는 일반 파츠로 조립하면은 이 위에 있는 사각 구멍이 막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튀어나와 있는 부분으로 막게 되어 있는데 뭐 키르키의 마녀 쪽으로 조립하니까 이 조인트를 교체할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일반 조인트는 팔 옆으로 나올 수 있게 배치시키는 건데 요 신규 조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팔 앞쪽을 덮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반대로 이렇게 뒤집으면은 뒤쪽을 덮을 수도 있겠죠. 조인트의 방향이 굉장히 독특했다. 근데 저거를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아요. 특정 상황 아니면은 거의 안 쓸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앞면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끝부분만 이야기했잖아요. 여기가 좀 많이 디테일합니다. 잘 보면 이렇게 데미지 입은 부분, 막 찌그러져 있는 부분, 반대쪽 덕트에도 피해가 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회색이 스티커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데미지 큰 부분은 분할인데 주변 보니까 막 자글자글해요. 가만 보면 이렇게 표면이 매끈한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자글자글 이렇게 손톱으로 긁어보면 막 우둘투둘한 울퉁불퉁한 부분도 있단 말이죠. 빛에 반사시켜 보니까 보이죠? 매끈한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이 있다. 이거는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지금 중간은 매끈한데 위아래로 또 우둘투둘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데미지 입은 부분이다라고 상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 지금 아래쪽으로도 끝부분은 좀 매끈한데 데미지 입은 쪽으로 갈수록 매끄럽지 않게 되게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이런 사출은 되게 좋더라고요.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이 또 도색 가이드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좀 그래도 이런 디테일 보는 재미가 있었다. 그리고 빔 라이플 배럴 홀더. 말 그대로 기존 빔 라이플에서 수납을 위한 프레임이 추가된 사양입니다. 여기에 여분의 에너지 팩까지 앞에 장착을 하고 있죠.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올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에너지 팩을 교체하는 장면이 나오긴 합니다. 기존 빔 라이플이랑 비교하면은 사실상 이 뒷부분은 똑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배럴 쪽 앞쪽으로 프레임이 추가되면서 형상이 좀 바뀌었습니다. 위쪽으로도 프레임이 추가되어 있고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프레임들이 배럴 주변을 감싸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끝부분에 여분의 에너지 팩이 장착되어 있는 건데 좀 안타까운 게 에너지 팩 교체는 안 돼요. 이 뒷부분 자체가 아예 일체형이라 가지고 여기가 분리가 안 됩니다. 애초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도 여전히 그대로 주황색이랑 초록색이랑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수납을 위한 파츠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게 얘들입니다. 파츠 3개, 하나는 사이드 스커트에 끼울 볼 조인트, 나머지 2개는 이 빔 라이플에 받쳐줄 추가 파츠입니다. 근데 좀 번거로워요. 뭐 이렇게 뭐 손잡이 뒷부분 이렇게 조인트 장착해야 되지, 이 밑에도 하나 이렇게 프레임 장착해야 되지, 이 앞쪽도 교체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홀더가 이렇게 앞으로 뻗어 있는 걸 장착을 해야, 이렇게 해야 허리에 수납을 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허리에 있는 외장도 이 반대쪽으로 와가지고 껴야 돼요. 그러니까 손이 좀 많이 가요, 수납 한번 하려면. 자, 그럼 크시 건담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체적으로 그냥 실루엣 자체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크시 건담인데 뭐가 다른 거지? 뭐 키르키의 마녀라 그래가지고 달라진 거긴 한 것 같은데 뭐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컬러가 바뀌었어요. 바디 컬러가 화이트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옥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애니메이션 컬러죠. 물론 극장판에 이런 컬러로 나오진 않습니다. 화이트로 나오긴 하는데 아무튼 과거 이제 애니메이션 컬러라고 부르던 느낌으로 옥색으로 사출색이 좀 바뀌었다. 근데 색깔이 엄청 진하지 않아요. 은은하게 좀 화이트에 가까운 그런 옥색? 그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랑, 그리고 페이스가 키르키의 마녀 마지막에, 그러니까 쿠키 영상에 나와요. 쿠키 영상으로 페이스 가드가 깨지면서 기존 크시 건담 페이스에서 이 건담 페이스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3편에는 아마 건담 페이스로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또 건담 페이스 지금 이대로 나와버리면 또 뭔가 이상할 테니까 컬러를 한 번 더 바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먼저 나왔던 크시입니다. 짠! 이게 키르키의 마녀 버전 단독으로 볼 땐 뭐 느낌이 안 오는데 비교하면 색깔 차이가 확 와닿아요. 완전 쨍한 화이트였다가 갑자기 좀 많이 어두워졌는데?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컬러 차이입니다.
확실히 저도 이런 쨍한 화이트로 기억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 분위기 차이가 좀 많이 큰 것 같다.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뒷모습도 보면 뒤쪽은 날개까지 있으니까 흰색 면적이 엄청 넓어져가지고 더 크게 와닿는단 말이죠, 이게. 아무튼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크다. 게다가 저도 뭐 이미 앞서서 여러 가지 건프라들을 많이 만들어 봤다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 컬러 같은 이 옥색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어서 조립하면서 야, 색깔이 좀 많이 좀 옥색 느낌이 나긴 하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좀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면은 이 건담 페이스를 이 기존 화이트 컬러에 맞춘 파츠를 하나 더 넣어줬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는 이 화이트의 건담 페이스도 한번 보고 싶은데 색깔이 달라서 안 되거든요. 뭐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고요. 사이즈 자체는 머리까지가 약 18cm, 가장 높은 저 빔사벨까지가 약 21cm 정도 되는 뭐 이전 HG랑 같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건담 페이스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럼 자세히 한번 봐야겠죠. 원래 크시 건담 같은 경우는 건담 페이스가 그동안의 디자인 중에 있었습니다. 건담 G제네레이션 게임 디자인으로 나온 게 이 건담 페이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이상할 것까지는 아니에요. 건담 페이스가 너무 뜬금없다 그런 건 아닌데, 이 기존 버전에 이 엄청나게 이질적이고 기괴하기까지 느껴지는 이런 일부러 불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을 정도의 이런 디자인에서 갑자기 너무 친숙한 얼굴이 튀어나오니까 좀 당황했다. 거기다가 이게 이 작은 얼굴에서 이 큰 안면이 나온다고?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론상 가능은 하더라 라는 그런 약간 3D 모델링 하시는 분이 직접 만들어 본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보는데 되기는 하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그거를 이제 프라모델에서 어떻게 좀 했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면적은 어쩔 수 없는데 머리 빼서 볼게요. 이거는 봐야 돼요. 자, 좌측이 기존 크시 건담의 페이스, 우측이 키르케 마녀 페이스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면적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면적은 솔직히 지금 이 기존 페이스에서 이 건담 페이스가 나오는 게 힘들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 두께감에서 차이를 줬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옆으로 놓고 보니까 좀 느껴지죠. 이게 기존 페이스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건담 페이스가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느낌 차이를 줬더라고요. 어쩐지 조립할 때 건담 페이스가 너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그림자지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제가 조립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두께 차이가 있는 거였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고 보니까 꽤 재미있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는 이 페이스가 깨지면서 나오는 건담 페이스는 기존 크시 볼에 있는 프레임, 그러니까 저 특유의 턱 좌우로 튀어나온 프레임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건담 페이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나온 프라모델은 그 프레임은 없이 그냥 순수한 건담 페이스로 나왔더라. 그런 차이도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느낌입니다. 이 앞에가 콕피트 해치고, 가운데 빨간색 파츠 분할, 밑에도 빨간 색깔 파츠 분할 잘 되어 있고, 이 흉부 덕트 쪽의 커버 파츠는 여기 주황색이 스티커죠. 좌우 다 스티커 처리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널 라인이야 멋지게 잘 되어 있는 거 여전히 좋더라고요. 노란색 부분도 그렇고 먹선만 조금 넣어줘도 굉장히 멋지다.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저 노란 색깔의 덕트 파츠 분할되어 있는 것도 여전합니다. 잘 되어 있고요. 어깨 같은 경우는 특유의 뾰족한 디자인 여전히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쪽에 프레임 쪽이 분할되어 있으니까 또 겉에서 보기에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외장 사이에 이 내부 어깨가 있는 것도 특징이기도 했죠. 여기 주황색도 파츠 분할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뒤쪽으로도 이렇게 주황색깔 스티커 사용한 부분도 있고, 프레임이 분할돼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넓은 삼각형 형태의 디자인도 특징입니다. 여기다가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같은 경우는 내부 디테일로 어느 정도 표현되어 있죠. 근데 또 영화 보니까 이 내부가 막 빛나던데, 아니 그런 거를 좀 어떻게 클리어 파츠라든가 그런 걸로 표현하기 힘들려나요? 뭐 아무래도 여기 기믹도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나? 아쉽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리고 뭐 들춘김에 이 내부도 한번 보면 외장 자체도 패널 라인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요 팔 상박의 안쪽 프레임이 분할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팔 하박 같은 경우도 기존과 같죠. 편손은 제가 기존 편손 장착을 해놨습니다. 서브 머니퓰레이터 없는 거. 그리고 이 안쪽이 3연장 미사일,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내부가 분할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죠. 애초에 사용할 때 이렇게 팔꿈치 꺾어가지고 사용을 하죠. 그리고 골반 쪽은 굉장히 심플한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뭐 추가적인 외장이 더 붙는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엄청 심플하죠. 그나마 좀 양각으로 올라와 있는 굴곡이 있긴 한데 뭐 심하진 않고 프레임 살짝 노출되는 부분이 있고 스커트마다 안쪽에 다 분할이기도 하죠.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는 왼쪽 스커트가 기존 겁니다. 그래서 안쪽을 보면 비어 있어요. 근데 우측 스커트가 라이플 수납을 위해서 안쪽에 프레임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커버 파츠도 뗄 수 있죠. 그리고 뒤쪽 스커트는 뒤쪽에 스티커까지 써가면서 뭔가 챙겨준 느낌? 그렇죠. 안쪽에는 이렇게 판넬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게 원래 소설 당시에는 팔꿈치나 무릎에도 있었는데 이게 스커트로만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허벅지 자체는 매우 심플. 아무래도 다리 아래쪽이 좀 두툼하고 뭔가 독특하게 생겼죠. 이 무릎 같은 경우도 마치 팔꿈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쪽 역시 이렇게 가동시켜보면 안쪽에 3연장 미사일이 내장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테일 자체가 굉장히 크시스러운 독특한 느낌이기도 하고 종아리 안쪽은 그래도 이 주황 색깔 서러스터 부분 분할 처리 다 되어 있고요. 옆에서 봤을 때 정강이의 프레임 부분도 이제 겉에서 보기엔 확실히 분할되어 있기도 하고 다리 바깥쪽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가동시켜 보면은 이 부분도 독특한 그 특유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죠. 거기에 이 바깥쪽에도 스티커를 사용하는 부분이라든가 날개 가동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종아리 쪽은 거대한 버니어와 함께 특유의 종아리 이런 프레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굽혀지는 오금 부분은 약간 동력선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발 같은 경우가 여기 주황색이 또 스티커 처리되어 있어요. 예전부터 동일한 부분에 쓰고 있는 거고 이제 발등 부분도 분할이고 발에도 날개가 달렸는데 이게 플라이트 폼으로 할 때는 빼서 각도를 바꿔서 조립을 해줘야 하죠. 뭐 그런 것도 있겠고 그리고 발바닥도 여전히 패널 라인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팩 같은 경우도 요 중앙에 거대한 버니어 2개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 이 특유의 크시 날개 부분 디자인도 인상적이죠. 근데 이 위에 끝부분이 노란 색깔의 스티커인데 이런 엣지 부분 그러니까 이런 모서리 부분까지도 다 스티커로 덮어줘야 돼가지고 솔직히 스티커 난이도는 조금 있는 편이다 이거는. 그렇게 좀 말하고 싶네요. 그리고 날개 자체는 이렇게 축을 통해서 옆으로 벌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뒤로 들고 날개 쪽에 축, 안쪽에도 축이 있어서 이렇게 이중으로 가동을 시킬 수 있겠고 위에 작은 날개 부분도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보면 나름 또 안쪽에도 이렇게 틈새 디테일도 있어요. 자 그럼 이대로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근데 가동도 이전이랑 똑같긴 하잖아요. 편안하게 한번 봅시다. 일단 그 디자인 특징 때문에 좀 제약이 생기는 게 일단 목이죠. 아무래도 편안하게 고개를 돌리기는 좀 힘들다. 이 양 옆에 있는 외장이 엄청 길고 뾰족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고개를 들고 숙이는 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돌리는 게 조금 약하다. 그나마 고개를 좀 많이 든 상태에서 돌리면 좀 그래도 방금보단 더 돌릴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쪽에도 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개를 좀 많이 들어줄 수도 있고요. 숙일 때 특히나 또 많이 숙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는 이게 이 바깥에 있는 외장 자체가 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나마 이거는 앞뒤 가동할 때는 같이 움직일 수 있는데 이제 팔 들 땐 별개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좀 외장을 들어주는 게 좋아요. 아예 들어놓고 보면 일단은 안쪽에 있는 어깨 외장 자체가 축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위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에서 이제 팔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들어지고 뒤로 들어지고 옆으로도 들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어깨 앞뒤 가동했던 부분은 이중인데 이 바깥 외장만 비트는 게 가능하고요. 이 몸통 쪽으로 프레임이 또 앞뒤 가동을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팔 회전은 상박에서 회전축 들어가 있고 팔꿈치 자체는 일단은 이중 관절로 상당히 크게 굽혀지는 형태입니다. 옆에서 봐도 그렇죠. 근데 여기에 팔 하박 회전축이 있기 때문에 더 편안하게 굽힐 수 있죠. 손목은 기본 볼 조인트, 근데 가동 범위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흉부 외장이 가동을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좀 간섭이 줄어들어서 허리 회전시키기도 편안하죠. 근데 이미 그 회전 각도가 제약이 좀 있기 때문에 안쪽에서 간섭이 생겨요. 이 뒤쪽으로. 그래서 엄청 많이 돌아가진 않는다. 그치만 이렇게 상체를 들고 숙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일단 스커트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공간 확보가 많이 된다. 그치만 따로
뭐 크게 축이동이 있는 게 아니라 골반 자체가, 그러니까 고관절이 이렇게 뒤틀리는 좌우로 스윙하는 형태의 축인 거죠. 이전에 많이 보던 HG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싶은 다리를 밑으로 내리고 다리를 들면은 나름 축이동이 된 거죠. 그래서 90도까지는 들어줄 수 있겠고, 옆으로 드는 것도 크게 들 수 있고요. 그리고 허벅지 회전도 뭐 많이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고, 무릎은 당연히 이중관절로 완전히 굽혀지는 형태입니다. 대신에 좀 발목이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일단은 볼 조인트랑 축이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전도 볼 조인트에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볼 조인트랑 축이랑 같이 해가지고 발목을 좀 안으로 꺾을 수 있는데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안쪽에 있는 축을 통해서 이렇게 발목을 뒤로 쭉 뻗고 굽히는 것도 쭉 굽혀줄 수 있죠. 여기다가 발바닥 가동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뾰족하게 발끝을 좀 세울 수 있다. 대신 이 날개 부분이 간섭이 생겨가지고 완전 막 이렇게 굽혀지고 그러기에는 조금 파츠가 무리를 할 수 있다. 벌어질 수 있다.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참고로 어깨 각도를 만들어주는 거는 이 뒤쪽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 어깨 자체도 위아래 가동은 없는데 이 앞쪽 외장이 이렇게 축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세우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깨 각도 만들 때는 얘를 좀 활용을 해주면 꽤나 뾰족하게 서 있는 어깨도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이 육중한 몸으로 무릎 꿇기도 가능하다는 게 확실히 덩치는 크지만 가동도 못지않게 괜찮은 그런 모습이죠. 자, 그럼 본격 액션 보기 전에 이 라이플 수납이랑 실드 장착 이런 것들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실드 장착은 쉽죠. 양팔 어디든지 요 팔 하박에 있는 커버를 벗기고 여기다가 이 볼 조인트를 끼워주면 된다. 뭐 간단하게 실드 장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라이플 배럴 홀더, 이 친구 이제 수납을 해볼 건데 일단은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앞에 있는 이 배럴 홀더 프레임은 제거를 합니다. 교체를 할 거니까요. 그리고 이 사이드 스커트에 있는 커버 파츠도 벗겨냅니다. 이것도 라이플 쪽에 갖다 낄 거예요. 자, 먼저 손잡이 가드 하단에 프레임 하나를 추가해주고, 손잡이 뒤쪽에 튀어나와 있는 프레임에 또 이제 조인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수납할 볼 조인트고요. 재밌는 점은 이 상태에서 특별히 조인트가 고정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반대쪽으로 가서 방금 빼놨던 사이드 스커트의 커버 파츠를 이쪽에다가 끼워줍니다. 약간 이걸로 빠지지 않게 막는다 같은 그런 느낌. 애초에 그냥 스커트 해치 오픈해서 끼운다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가서 프레임을 교체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이 종아리 쪽에 탁 받쳐지는 부분이고요. 이 위에가 스커트에 고정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가서 일단 밑에 있는 날개 부분 좀 내려놓고 하면 편하겠죠? 사이드 스커트에 볼 조인트 잘 끼우면서 라이플이 살짝 사선으로 끼워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렇게 종아리 쪽에 고정이 되지는 않지만 딱 모양에 맞춰서 프레임이 라이플을 받치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완성되는 형태입니다. 이쪽 아래쪽은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다리도 사실상 고정 아닌가? 애초에 플라이트 폼일 땐 다리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재밌게도 이 배럴 홀더 같은 경우는 크시의 기존, 그러니까 원래 기능이 아니라고 합니다. 베리언트에서 이제 임의로 추가를 한 부분이라고 해요. 하긴 뭐 이런 에너지팩도 추가로 필요할 테니까 이런 수납용 프레임을 더 추가한 거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딱 가만히 이렇게 세워두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상태로 액션 포즈를 막 다양하게 하기에는 힘들 것 같네요. 자, 그럼 완전 무장도 시켜줬겠다. 본격적으로 액션 포즈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간단한 라이플 액션 먼저 취해봤습니다. 역시 뭐 이 라이플 자체가 또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을 하잖아요. 이것만으로도 기체 몇 대를 이렇게 관통을 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드로 전면부를 막은 모습도 만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데미지 버전 실드니까 이렇게 막는 포즈는 무조건 한번 있어야겠죠. 그리고 왼쪽 어깨에서 빔사벨 발동! 앞뒤로 다 빔이 뿜어져 나오는 형태라서 엄청나게 기다란 느낌의 빔사벨이 완성이 되죠. 작중에도 잘 표현되기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크시가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사격하는 느낌으로 포즈 취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옆으로 기울어져서 이동하는 느낌으로 만들어봤죠. 그럼 이쯤에서 사용해보도록 할까요? 별매로 판매하는 판넬 미사일 이펙트 세트! 미리 좀 세팅을 해놨습니다. 크시 건담이 사용할 때는 이 추가 프레임,
연장 파츠는 사용하지 않거든요. 연장 파츠 끼우면 이건 페넬로페 거고요. 이걸 빼서 이 파츠 하나만, 이 프레임 하나만 쓰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조인트를 빼고 베이스 연결부에 직접 연결을 해놓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조인트 크시한테 낀 다음에 올라가면 된다. 자, 이렇게 라이플을 겨누면서 판넬 미사일 동시에 날아가고 있는 모습 만들어봤습니다. 약간 양산형 뉴건담 보고 빡친 빡친 하사웨이의 모습, 그런 느낌이기도 해요. 반대쪽에서 바라보더라도 꽤나 그럴싸한 그런 궤적을 그리고 있죠. 이게 판넬 미사일, 이게 은근히 효과가 크거든요. 아무래도 판넬 미사일을 쓰는 기체들한테 이게 달라붙는 이펙트다 보니까 엄청 또 잘 어울린단 말이죠. 그리고 작중에 미사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까 뭐 3연장 미사일도 미사일이지만은 판넬 미사일은 이게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애니메이션 장면 떠오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럼 마지막으로는 플라이트 폼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뭐 이전 크시 때랑 똑같죠? 일단 양팔을 들고 시작하면 편하고요. 발부터 갑시다. 발에 있는 날개를 이렇게 옆으로 빼서, 이게 가동식이 아니니까요, 뺀 다음에 발바닥 쪽으로 날개를 돌려서 다시 장착해 줍니다. 이거를 4군데 다 해주면 됩니다. 대신에 손에 들고 하긴 번거롭거든요. 그냥 베이스에 올리고 하는 게 훨씬 편해요. 베이스에 이렇게 올려놓고 발로 가서 파츠 빼고 장착을 해주고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날개를 바꿨으면은 이렇게 발바닥을 꺾어서 날개가 뒤로 가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날개도 밑으로 내려주죠. 자,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주면 됩니다. 날개 빼서 밑으로 끼우고 반대쪽도 마찬가지. 자, 안쪽 바깥쪽 다 꼈으면 바깥쪽 종아리 날개 내리고, 그 다음 빔사벨 같은 경우는 이건 잘 봐야 하는 게, 빔사벨이 꽂혀있는 프레임이 뒤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축을 돌린 다음, 이 다음 빔사벨을 어깨 쪽으로 눕혀주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천천히 돌려줍니다. 짜잔, 잘 됐고요. 일단 흉부 양옆 외장 들어주고 어깨 앞뒤 외장도 90도로 펼쳐줍니다. 이렇게 각각 90도. 그럼 반대쪽도 해야겠죠? 반대쪽도 오픈. 그 다음에 뒤쪽 외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슬라이드 하듯이, 이게 이중관절이거든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전개가 됩니다. 양쪽 다 전개를 시켜주고요. 그 다음 백팩을 분리할게요. 이렇게 백팩을 분리하고 안쪽에 조인트 자체를 한번 뺍니다. 이렇게 빼주고, 그리고 여기 있던 날개를 끼우던 조인트, 이걸 교체할 겁니다. 살살 빼준 다음에 원래 이 등에 끼웠던 사각 조인트는 다시 등에 끼워질 건데 이번에 수평으로 눕혀서 끼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추가 조인트, 교체용 조인트죠. 교체용 조인트 와서 잘 끼우고, 이 바깥쪽에 날개 장착, 그 다음에 날개 뒤로 살짝 가동시킨 다음 앞쪽 날개, 작은 날개는 앞으로 가동, 이 다음에 다시 등에 가서 끼우면 되죠. 짠, 이렇게 왼쪽이 완성됐고요. 네, 오른쪽도 해줘야겠죠. 역시나 조인트 기존 걸 빼버리고 교체용 조인트로 바꾸고, 날개 끼워서 이렇게 뒤쪽으로 가동, 앞쪽으로 가동. 자, 이렇게 해서 플라이트 폼 완성! 작중에도 이 플라이트 폼 상태에서 바다에서 쭉 가고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사실상 대기권 비행할 때는 이 플라이트 폼이 기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재밌는 점은 이 미노프스키 플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무슨 관성이 없는 듯이 이렇게 쫙 막 이렇게 뒤집고 막 꺾고 막 이렇게 막 턴하고 막 난리를 친단 말이죠. 진짜 이 자유자재 비행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고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괜히 건담 최초 대기권 단독 비행 타이틀이 있는 게 아니었다. 자, 그럼 마무리는 플라이트 폼 상태에서 박스 아트 구도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HGUC 크시 건담, 기동전사 건담, 섬광이 하사웨이, 키르케 마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의외로 제품명의 버전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키르케 마녀로 끝나요. 어찌 보면 좀 재밌기도 한데, 그보다도 궁금한 건 역시 3편엔 그래서 어떻게 크시를 바꿀지. 분명히 3편 때도 이 크시를 판매를 해야 되니까 뭔가 새로운 버전의 크시를 내든가 뭐 그럴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할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얀색이 좋아 라고 하시면 사실상 1편 버전을 사는 게 낫고요. 근데 꼭 굳이 색깔 구애 안 받아 그러시면은 이 키르케 마녀를 사서 일반 버전의 크시로 만들어 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언제든
선택 조립해가지고 건담 페이스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뭐 데미지 버전 실드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 아 근데 이거 건담 페이스로 조립하면 이마 라인이 애매하게 안 맞더라고요. 뭐 그냥 그 겉보기 그냥 보기엔 나쁘진 않은데 애매하게 단차가 좀 생기는 느낌? 이거 오른쪽 이마가 좀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지 이거? 좀 당황스럽다. 제 것도 그래요. 이거 가까이서 보면 심하진 않은데 오른쪽 파츠가 조금 더 아주 살짝 더 밑으로 내려와 있는 느낌? 혹시나 하고 봤는데 이전 얘는 안 그러거든요. 1편 버전은 안 그래요. 딱 맞아요, 수평. 뭔가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리뷰 마쳐보도록 하고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재룡이었어요. 그럼 안녕, 범실.